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런 시장의 이슈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하락장을 직접 몸으로 겪고 두드려 맞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또 이런 시세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 좋아할 사람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철학을 갖다 붙이고 위기에 매수해라, 공포에 매수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시세를 견뎌야 된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맞아요. 맞는데 결국에 근본적으로 돌고 돌아서 보면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 잘 좀 참고해 보시고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단타수장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는 그냥 현실적인 거를 가장 좀 지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제가 짚어드릴 거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 아니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고 결국 지나가 보면 또 후회한다니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주식시장은요, 그 수많은 엄청난 위기들이 왔다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때를 극복해서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은 최근에 10개월 동안 하락을 보여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2700포인트도 안 되는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 과거의 어떠한 위기들보다도 지금 더 높은 가격에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주식시장은 문 안 닫아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식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 한번 드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게임즈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좀 담아드리면서, SDI고 엔솔 지금 뭐 원가 부담이 계속 뭐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되고 풀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전반적인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은 끝이 났습니다. 장은 끝이 났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거든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월봉으로만 놓고 보시더라도 최근에 거의 지금 현재까지 10달 정도, 10개월,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하락이 나왔으니까 10개월 동안 연속 하락이고요. 심지어 중간에 그나마라도 양봉 2번 뛴 게 딱 2번밖에 없습니다. 2개월. 그것도 뭐 얼마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초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 우리 냉정하게 보자고요. 08년도부터라고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08년도 때 우리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 빠진 거 한번 보세요. 빠진 폭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리고 빠지기 전에 수준 레벨에서 지금, 그쵸? 수준 레벨에서 현재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그마저도 지금 또 대략적으로 한 30% 조금 정도, 30% 조금 웃도는 33%? 뭐 이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단독적인 상승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리고 뭐 바짝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급락 나오고 15개월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인 뒤에 조정이 나왔지만서도 이 또한 코로나 이전, 직전 수준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는 높은 위치고요. 바짝 그 코로나 이전의 최고점 대비해서도 솔직히 말하면 높아요. 뭐 조금이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흐름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는 있어요.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달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계속 가요. 근데 이제 하락장일 때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대세적인 상승장일 때 이겨내는 방법, 수익을 좀 더 챙겨가는 방법, 그때그때의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종목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끔 접근을 해서 수익을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 애매한 테마주들을 잡고 후비고 들어갈 바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모으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키움증권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키움증권 기준으로 먼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0919 코드 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요. 여기 기업 분석이 있어요. 스냅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이렇게 하늘색의 음영이 칠해져 있죠. 이 하늘색 음영은 컨센서스예요. 실적 추정치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결국에 극단적으로 우상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과, 그러면 그 우상향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익의 연속성이에요. 이익의 연속성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이익의 연속성. 그리고 또 성장성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인 거예요. 결국에 성장인 건데 그 성장이라는 것을 이익으로 숫자로 증명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익의 연속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물려도 갑니다. 물려도 가요. 주식해서 망한다라는 말을 좀 극단적으로 덜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살펴볼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투자 지표들 있죠. PER이며 뭐 ROE며 EPS며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EBITDA 이런 것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다 어디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이 지표들이 무슨 지표예요? 다 수익에 대한 거예요. 수익, 이익. 그죠? 이익입니다. 이익. 돈을 버는 놈들이 번 돈을 가지고 시장의 평균 대비해서, 시장의 동종업계 대비해서, 피어라고 하죠 우리가. 동종업계들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느냐,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그 기술력을 또 너네는 좀 더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주도록 하겠다.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현재 얼마큼 벌고 있고 앞으로 얼마큼 벌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너네는 이 정도의 적정 가치가 산출이 된다. 그 가치라는 것은 너네가 현재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조다. 근데 너네는 앞으로 미래의 실적이 이 정도가 됐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역으로다가 계산을 해보니 너네는 13조 원 정도가 적정 가치겠구나. 그러면 30%의 업사이드가 열려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배팅을 하게 되면 30%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계산식을 항상 하고 투자를 해요. 보통의 가치 투자 관점은.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LG엔솔도 뭐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주식에다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동력이 실적이 되느냐, 주가 상승 동력이,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때 실적이 있고 그다음 모멘텀이 있어요. 그죠? 모멘텀은 또 쪼개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좋다, 이렇게 될 거다, 이거 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자꾸 제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너무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스토리들이 나돌아요. 이거 뭐가 된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사료값 모르고 곡물값 모르니까 이거 사야 된다더라, 제약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뭐 된다니까 저거 사야 된다더라. 야, 이게 의미가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지금 가치투자 관점,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0919 들어오시면 스냅샷에 0919, 그러면 여기에 연간 들어오시면 어때요? 이익이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찍고 빠지는 거 말고 쭉 늘어나느냐, 이것만 보세요.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분석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일단 이거라도 보세요. 일단은 뭐 다른 얘네들이 뭐가 일정이 뭐가 있어서 공시를 멀리 띄웠고 뭐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일단은 실적이라도 보시라고. 아시겠죠? 자, 키움증권 나는 안 쓰는데요. 네이버 금융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이버 금융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종목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예를 들어 ISC라는 종목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좋죠. 자, 그럼 밑에 쭉쭉쭉 내려오시면은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분석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쭉쭉쭉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음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간이든 분기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연간 보시면 어때요? 실적이 쭉쭉 꾸준하게 좋아지죠. 180억, 370억, 540억, 650억, 780억까지 쭉쭉 좋아집니다. 이번 분기 1분기 실적도 어때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괜찮게 나온다라고 잡혀있죠. 그리고 이번 1분기와 작년 1분기 YY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죠.
이런 기업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기사가 또 뜨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실적이 어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ISC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3%가 증가를 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역대 최대 매출 예상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업의 밸류도 싸고 시장 대비해서 강할 것 같고 뭐 수급도 괜찮고 뭐 다양하게 좋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분석을 한다면 끝도 없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다 볼 줄 모르겠고 답답하고 진짜 힘들어 주식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뭐라도 봐라. 들어와서 이거라도 보세요. 이게 연속성. 이거라도 가능한가? 요거라도 살펴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최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뭐 다양한 종목들로 우리 준비는 하고 있다만 ISC 같은 종목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4%대 한 번 더 익절하고 어제 9% 가까이에서 익절 한번 해서 여기 뭐 11%에 30만 원 가까이도 있으시고 25만 원도 있으시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뉴프렉스는 결국에 우리 메타 하드웨어 쪽으로는 전 탑픽으로 꼽고 있다. 뭐 LG 이노텍도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직 VR XR 기기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막 크진 않으니까 모멘텀으로는 삼고 있지만 당장 실적으로 찍히진 않는데 실적으로 우선적으로 찍히고 있는 건 뉴프렉스였고요.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 물론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그 리스크가 극단적이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기업들은 투자했을 때도 매력이 상당히 큽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될 때 진짜 주가 상승이 살벌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뉴프렉스라는 종목은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도 보시면 적자를 좀 띄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매출도 정상으로 올라오고 분기 실적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에서부터도 지금 몇 배, 거의 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도 한데 아직 멀었죠. 실적 추정치는 더 좋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 보시면은 지금 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또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단타수익 언급을 안 할 때 준비가 항상 다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수익이 올라오면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냥 아무나 뭐 4, 5%대 올라왔을 때 자랑을 해버리면 그러면 유튜브만 보고 그냥 매매하지. VIP방 뭐하러 와요? VIP방에 오신 분들은 이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만큼 좋은 성과와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남들 몰래 비공개로 회원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기대 수익률 100%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22년 올해는 우리 회원님들 계좌에 100%대 수익권인 종목이 3개에서 5개는 한번 꼭 들어있을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리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키기 위해서 저도 좋은 종목을 분석하고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30%, 35%, 20%대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아직도 갈 길은 저는 멀었다라고 봐요. 하지만 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살벌하다라는 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결국에 이익에다가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리튬 값이 미쳤다 해서 K 배터리 초비상 이러는데 이 기사 저는 조금 너무 오바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원재료 부담이 1년 새에 5조 급증했다. 잘 보세요.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서 판가가 안 올랐습니까? 원가가 올라서 판가 올렸잖아요. 그리고 고객사들하고 이 2차전지 산업의 전체적으로 뭐 양극재든 셀기업들이든 각각의 고객사들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판가로 그때그때 전이를 시키겠다라는 옵션이 포함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우려가 좀 됐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얘네 어떡하냐. 근데 그 옵션이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SDI 포함해서 LG엔솔도 최근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죠? SDI도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는 한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실적에만 초점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 일단은 지금 어떻게 돼? 니켈 함량 이런 거 NCM 같은 경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은 그죠? NCA는 알루미늄. 이런 거 보시면 다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원자재 값 상승 여파 속에서 성과를 보였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가 전이가 바로바로 돼서 최소한의 이익률을 계속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물론 가격이 저렇게 원가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은 다 커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테슬라가 과거에 뭐라 했어요? 배터리 원가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배터리 원가가 너무 높다. 원가 비중이 높다. 내재화 하겠다. 선언을 했었죠. 배터리는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양극재 이런 건 뭐 비싸다. 자꾸 이런 이야기 또 하니까 배터리에서 양극재 매출 비중이 또 높죠. 그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양극재 소재까지도 내재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셀 기업들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안 나옵니다.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SDI가 그나마 지금 5%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5, 6%대. 그리고 소재들도 진짜 잘 나오는 놈들이 지금 9% 뭐 목표는 하고 있어요. 두 자릿수 아직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양극재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맞지만 과연 이 소재까지 건드려가지고 이 머리 아픈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테슬라가? 그리고 배터리 원가도 지금 비중도 적은데 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해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글쎄요. 어느 회사를 지분을 인수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힘들 것 같다. 소재까지 건드리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꾸 머스크가 뭐 다 내재화하겠다 뭐 하겠다 자꾸 떠드는데 트위치를 그만하고 주가나 잘 올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원가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지금 실적으로 나왔잖아요. 결국에 실적으로 찍어냈잖아요. 수익성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판가를 어떻게 전이를 시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엔 다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급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지났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 뭐 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길래 여러분들께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8%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가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또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대표적으로 성장주들, 플랫폼 기업들 뭐 많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회원님들께는 제가 다 브리핑을 드렸어요. 카카오 게임즈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어쨌든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하락에 대한 코멘트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싶다. 첫째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신 금리 인상 이슈에 따른 성장주들의 대표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갓겜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상장 소식 요건데, 이 상장 소식이 사실은 여러분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은 보통 우리가 상장이다라고 하면은 좋은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기도 한데, 여기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딘을 통해서. 오딘은 게임입니다. 오딘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익이 발생이 됐는지 루트를 알면은 지금 왜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게임은, 오딘이라는 게임을 라이온하트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을 배급하는 배급사가 카카오 게임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어쨌든 매출을 발생시켜서 돈을 벌어들이면 라이온하트가 그만큼 벌기도 벌죠. 그리고 또 배급을 하는 그 중간에 로열티를 또 지급을 또 어느 정도 하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현재 기준으로는 51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부터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의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로열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기존에 이제 매출이 많으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한 대략적으로 지분 30% 정도 포함되는 물량을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지분이 기존에 한 20%대였던 거를 30%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51% 지금까지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벌어들이는 돈이 다시 이제 지분만큼은 백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느냐. 첫 번째, 오딘이라는 게임 자체가 일단 핵심 매출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이 일단 우선은 라이온하트인데, 라이온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성장을 하게 된다면 라이온을 직접 투자할 수 상장을 하게 되면은 라이온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수급적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디였어 여기 있죠. 국내 시장은 상장 자회사의 지배력에 대한 지분이 밸류로 반영이 되는 게 쉽지가 않다. 무슨 말이냐? 자, 뭐가 어디를 지분을 갖고 있고 뭐가 어디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지분율이 지분 가치가 지배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기업의 밸류를 평가할 때 모 회사의 적정 주가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 이 정도의 가치도 있다. 지분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어느 정도 밸류에다가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약해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시총 상위에 머물러 있지 못한 이유들도 물론 거기에 일부 해당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주사들도 몸뚱이가 큰 기업들도 있고 더 커져야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뭐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포인트, 카카오 그룹주들의 신뢰도. 카카오라는 기업이 단독 상장되어 있을 때는 게임즈도 좋고 뱅크도 좋고 페이도 좋고 카카오 또 뭐 모빌리티도 좋고 엔터도 좋고 다 좋아 보여. 근데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어. 야, 이런 사업을 다 품고 있네, 카카오 대박이다 하고서 카카오에다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자회사를 하나씩 상장시킵니다. 게임즈 상장, 뱅크 상장, 페이 상장.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카카오 뱅크가 매력 있으면 뱅크에다 투자하면 되죠. 카카오에 투자 안 하죠. 게임즈 투자하고 싶으면 게임즈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줄줄이 상장을 시키면서 수급적인 분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최대 주주들이, 오너들이 다 챙겨 먹고 나가는 좀 비신사적인 행동들도 있어서 이것도 얘네들 또 이 모양 이 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카카오 게임즈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가지, 핵심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슈의 성장주 약세 흐름과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상장 소식, 이 두 가지 때문에 조정을 면치 못하고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사실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장 절차, 뭐 기업 공개, 이거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아직은 없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체크해보자. 무조건 극단적으로 나쁘게 볼 건 없지만 일단 일정이나 뭐가 실제로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 실적은 일단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접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을 지금 얻고 있든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든 간에 결국에 이익은 발생시키고 있다. 결국에 이익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상황이 혹시나 끊기진 않는지, 이 성장성이 유지가 될지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체크를 좀 해보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뭘 극단적으로 대응할 상황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오늘 약간의 오버슈팅이 조금 더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요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 보면 우리 지금 대략적으로 2천 몇백억 정도, 2,500억 정도인가요? 전환사채 물량 남아있잖아요. 오버행. 그게 사실은 조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그 전환행사가가 52,100원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버행 물량들이 실제로 물량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없다라고는 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금액이 뭐 2,5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또 이것 또한 너무 극단적으로 볼 내용까지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두고 있는 모멘텀, 조만간 2분기에 이제 또 NFT P2E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액션으로 옮겨주죠. 관련된 게임들을 실제로 지금 이제 다 런칭을 또 할 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서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아서 더 좋은 시세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그럼 성장주에 모멘텀이 있으면 그 모멘텀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당장에 뭐가 이렇게 막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과 대중 투자자분들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판단을 해서 이걸
이거를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저는 그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의 영향을 못 이겨서 하락을 보인 부분들도 있지만 단순 수급적인 문제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우려감들이 곁들여지면서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중을 좀 덜고 싶거나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조금 시세를 일시적으로 약간이라도 소폭이라도 반등을 좀 보여주는 구간들이 있다면 그런 구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서 옮겨가도 나쁘진 않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극단적으로 팔아먹어야 될 상황까지인가라는 좀 약간 한심한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브리핑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려봤고요.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주식을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싶을 정도로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뭐 누구나 절대적인 거라는 건 없습니다. 저도 오늘 뭐 ISC 수익 보고 뉴프렉스 이렇게 크게 수익은 봤지만 한 종목 한 4~5%대 손절은 쳤어요. 오늘 단타 한 종목은 안 되겠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단타 한 종목 한 4~5%대 손절은 또 쳤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다른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메인 종목들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특히나 단타는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회전율을 고려를 하는 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뭐 잘못되고 안 된 거를 숨기기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저러다가 시장에서 정말 너무 소외받고 패대기 쳐지면 정리하고 갈아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손실이 뭐 깊어서 못하겠니 뭐니, 뭐 그거는 각자의 몫인 거고,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교체를 해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손절 한번 하고 매도 한번 하면은 뭐 다 끝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너무 막 상심이 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씩 대응을 해나가면은 이 시장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요즘 피곤해요. 또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노곤한 게 막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나면 막 골골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번 달은 매집주들이나 매집을 좀 잘 해놓고 조금 여유롭게 가자, 저는 이런 관점이기는 한데, 이번 4월 달에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은 그동안에 선행 지표들이 좀 안 좋았는데 실물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실물 지표가 예상 대비해서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하락으로 연출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위험 자산을 피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대로 안전 자산이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괜히 뭐 지치고 힘들어서 자꾸 도망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식에 잘 머물러 계시고, 또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목청껏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VIP방에 오시는 분들은 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좀 힘든 부분들을 같이 조금 이겨낼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 드리는 그런 정직한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영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죄책감은 들어요. 근데 뭐 장사꾼 마인드로 내가 이거 할게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봤죠 뭐 좀 이거보다도 그냥 진실되게 진솔되게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과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로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찌됐건 우리는 또 좋은 그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이제 좋은 시간들이 또 오겠죠. 전 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달만 좀 버텨주고 코스피도 2600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전쟁 리스크도 물론 언젠가 뭐 해결은 되겠지만 충분히 저는 진짜 우리가 한번 기대할, 진짜 그래 이 맛이지라고 할 정도의 한번 큰 대세 상승 한 번은 올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들어요. 중국도 생각보다 지금 상해 쪽의 셧다운의 우려가 살짝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이 또한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금액이 절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한번 같이 좀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이겨나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